일정입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여쭤볼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주춤하는 코스피 그리고 우상향하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나 고민이 드는 시기입니다. 반도체부터 짚어볼까요? SK 하이닉스가요. 어제 이어서 오늘 3%씩 연일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횡보하던 박스권을 뚫어내고 좀 올라왔잖아요. 네. 이 기세가 유지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하반기 가이던스를 높였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디램이나 이제 가격에 대한 상향 효과, 그러면서 수요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워낙 이제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최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HBM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이 캐파를 나누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고 파운드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일단 삼성전자 많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좀 단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일단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었고, 오히려 마이크론발 이슈가 결국에는 하반기 HBM 플러스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나는 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27만 원, 25만 원대 이 선은 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실적이 크게 미스가 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미국 쪽에 공장을 투자를 하거나 일단은 이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관세와는 어느 정도 우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측면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된 우려는 없다. 제가 볼 때는 25만 원, 27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게 대신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5에서 27만 원 선에서는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앞서서 제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HBM3 22단 엔비디아 향 공급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채팅에서도 진짠가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든지 아니든지 일단 주가는 반응이 오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떨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런 이 양강 구도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게 트렌드 포스는 이쪽에서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죠. 물론 애초에 8월 말쯤에 이제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해왔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공시 의무가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공개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보통 이렇게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 HBM3 12단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특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 거기서 먼저 반응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2단 확정됐어. 확정됐으니까 뭐가 필요해? 그 스테스 다이싱 장비와 같은 커팅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리드 타임이 한 6개월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선제 주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소재단의 종목들이 정말로 이게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 이제 반도체 애널이나 코멘트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응이 오늘 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은 단독 기사와 관련된 의구심 좀 이게 들지 않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작년과 올해 초반과 좀 색깔이 살짝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12단 반도체가 8월 말이든 컬테스트 통과 여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커팅이나 다이싱 장비 같은 장비단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을 거다. 이오테크닉스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주가가 2배를 그렇죠. 넘겼거든요. 그러면 기정사실로 우리가 인식해도 되나요? 그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지를 할 겁니다. 이게 이오테크니스가 1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디본더 장비 쪽에 이제 TSMC 쪽 물량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특히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이제 디램 쪽에 그 익스포저가 큰 회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드 타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9월 10월쯤에 갔을 때도 올해 1분기 쪽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컨센에 대한 상향 얘기도 오늘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해줬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물량이 먼저 나갔다는 거죠. 나가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 스트레스 다시 커팅 장비를 쓰게 됐을 때 그때 매출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1분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는 이제 우상향으로 가겠죠. 8단 갔다가 12단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제 하반기 HBM4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그럼 제가 볼 때 이오테크닉스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질문의 결이 달라지는데 소부장단 중심 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최근에 제일 잘 갔던 건 삼성향 파운드리 종목들, 그리고 어제부터 움직인 건 하이닉스향 HBM 종목들, 거기다가 말씀 주신 삼성전자향 장비단까지 추가를 한다면 우리의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선택지를 좁혀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재 같은 경우가 리드 타임이 2개월 정도 걸리죠. 좀 짧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지금이 8월이죠. 이제 아마 5월쯤에 그때 아마 SK 하이닉스가 하나비전과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 장비를 납품을 했죠. 보통 이거는 3,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 12단이 되고 아마 10월, 11월쯤에 HBM4 쪽으로 아마 컬테스트 통과 여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실적이 서프가 생각보다 더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작년에 그 24만 원대 가격까지 아마 왔다가 주가 쭉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근에 최상단까지 주가가 왔을 때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때 한번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소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동진 세미캠이든 여러 종목군이든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건 없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산 테스나와 같은 지금 확실히 분위기는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왔던 게 뭐죠? 테슬라 이슈 나왔죠. 그리고 애플 이슈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슈가 나온 것들이 퀄컴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테일러 팹을 추가 증설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두산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트레이닝 쪽으로서는 충분히 영역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오테크닉스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이오테크닉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쪽에 지금 일단은 매기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테일러 공장 관련 종목들 안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뭐예요? 그게 두산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두산 테슬라가 1등 이렇게 종목도 조금 시선을 좁혀봤습니다. 증권주로 넘어가 볼까요? 세제 개편안 논란이 많습니다. 재검토 언제까지 이뤄질 것인가. 일단 어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증권주를 되게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네. 부국증권, 신영증권 같은 중소형단이 좀 올라오는데 이것이 신호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은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이제 14일이겠죠. 그럼 내일 모레쯤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제 개편안 자체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가 50억으로 이제 기존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이제 상법 개정이 좀 남아 있죠. 일단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계속 밀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집중 투표제나 아니면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자사주 의무 확대화들인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 같은 자사주 비중이 거의 40% 이상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겠죠. 그동안 워낙 이제 그런 세제 개편안이나 상법 개정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조금 차익실현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50억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하에 입법 예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키움증권 실적 굉장히 또 잘 나왔죠. 그만큼 이제 증권주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나 이런 수요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더 집중해야 된다. 오, 좋은 발언을 해주셨고요. 은행주는 어떠세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쫙 보면 KB금융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은행주도 증권주랑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은행주도 어떻게 KB금융도 그 안에 또 KB증권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올해 주주 환원 정책이 한 8,500억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1,900억 정도에 대한 그 정도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왔었고 물론 이것도 추후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PBR 1배보다 좀 낮은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 여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적인 효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완료 이후에는 조금 세로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조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하고 은행까지 대부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하반기에 또 집중해 볼 만한 섹터 바로 바이오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하반기에 너무나 이슈가 많죠. 기술 이전 기대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 일라이릴리 통해서 이제 펩트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의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용 쇼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죠. 물론 최근에 스티브 이제 미란과 같은 이제 연준 이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서 좀 비둘기파적인 조금 모습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9월 18일쯤에 FOMC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FOMC 12명 구성인 중에서 이제 3명이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흐름을 간다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봤을 때 코어 CPI가 3.1% 아래로 이제 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올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3회로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기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ABL바이오, 알테오젠 실적 발표 안 했죠. 둘 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GSK 잇따른 그 업프런트 계약금이 이제 그 수치가 되면서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크고 알테오젠도 1분기 때 800억 나왔죠. 이게 원래는 1년치 800억입니다. 근데 원래 한 분기 800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대한 마일스톤이나 이런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그리고 다음 달이 뭐가 나오죠? 9월 23일 날 이제 키트루다 SC 품목허가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순재 대표님이 얘기했죠. 10월에는 코스피 이정 성장까지 검토하겠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금 많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는 제약바이오가 포트 비중에서는 적어도 20-30%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여태까지 반도체, 증권, 은행, 바이오 이렇게 다뤘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하반기에 긍정적인 쪽이 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역시 알테 화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조금 종목 옥석 가리기를 해볼까요?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세 우려가 없는 기술 수출 종목들이 좋아 보여요. 네. 그 안에서도 좀 골라본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 플랫폼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에이프리 바이오,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등 아마 저는 그동안 상반기 때 물론 GSK 빼고 아스트라제네카 빼고 이제 하반기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좀 바이오 플랫폼 쪽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다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될 거고 물론 오늘도 이제 키움증권에서 ABL 바이오 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리가켄도 마찬가지로
조금 목표가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물론 아직 미국에서도 생물보안법 관련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박스권에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관세와 관련한 대응들을 다 마쳤죠. 내년까지 제거 물량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러면서 112 쪽 공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관세 대응을 하죠. 아마 삼성 바이오로이스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미국 쪽 관련 공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간 이유도 그 이유 중에 좀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CDMO 중에서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기 머크나 하이자 같은 이제 빅파마애들이 관세를 부담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완제 의약품과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 하는 업체들 이 회사는 좀 관세 조금 부담은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2월에 약가이나 이슈가 조금 더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삼성 바이오로스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인적 분할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 이제 에피스 홀딩스인가 이제 그걸로 이제 바뀌는 흐름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전체적인 그런 관세와 약가 인하 관련 대응들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종목 여쭤봤는데 CDMO 쪽으로 또 근데 어쨌든 그 포인트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 기술 수출 안에서 저희가 에이프릴 바이오, 뭐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젠 다 짚어주셨는데 네. 이들의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네, 저 에이비 바이오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 한 건이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실제로 빅파마 업체들과 충분히 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최근에 570만 주가 이제 500 물량이 있었죠. 이게 그게 전화 청구 가격이 대략 24,000원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은행 쪽 물량들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107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대략 한 210만 주 정도 물량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그 산업은행 물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이 기준으로 하면 8월 말쯤에는 물량이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두 개에 대한 호재 플러스 새로운 기술 이전 관련 그리고 산업피 쪽에 이제 ABA 상공에 관련해서도 이제 흔히 말해서 CSR이라고 하죠. 임상 1상과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산업피에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피에서 나오자마자 실적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BA 바이오는 일단은 무조건 보자. 그리고 알테오젠은 그 다음 달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될 거고 올해 2개 이상의 조금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이 두 회사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간다는 거죠, 지금보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반기에 화장품 괜찮나? 사실 화장품 종목은 항상 실적이 나오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너무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하반기에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권가는 괜찮대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2분기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말도 많았죠. 워낙 이제 눈높이가 흔히들 뭐 스트릿 컨센 얘기를 하면서 특히 달바 글로벌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400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을 이제 키워줬고 실제로 2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 50억 정도 컨센이 이제 부족하긴 했지만은 러시아 선적 관련된 지연 이슈 이게 한 60억 정도가 있었고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그 세무조사 비용이 있었죠. 사실 이것만 감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컨센과 부합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 앵그로들의 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냐? 네. 사실 대형 이제 5대 모체들과 달리 사실 이 회사들은 조금 한쪽 그 큰 고객사들 몇 군데만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큰 흐름은 없었어요. 이번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대형 고객사 한두 개 자체가 2호나 3호나 이제 시키게 되면서 그 물량들이 이제 오더 물량이 축소되면서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줄어들었냐? 이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우리가 북미 시장 침투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뭐 인디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코스 RX와 같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건 맞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메디큐브와 같은 APR 같은 옥석 가리기는 이제 충분히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럼 달바 글로벌은 그럼 60억 원은 러시아 그 이연된 매출은 다 3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6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번에 좀 기대감이 컸던 거는 선케어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올라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미스트가 50% 비중인데 이게 53%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3분기 달바 글로벌은
보면은 2분기에 대한 부진들을 씻어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공통적인 거는 APR과 달발 글로벌은 하반기 때 그 얼티블티와 관련된 대형 리테일 채널에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유럽과 북미 쪽에 아직 정착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는 쪽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이제 저는 낫다고 시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할 때 매수해도 되겠네요. 저는 APR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요? 둘 다. 물론 이제 APR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적이 빨리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까지 다뤄봤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주가의 측면이 조금 급락이 좀 짙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조정 기회인가요? 그냥 뭐 코스메카나 이제 인골드랩이나 이제 북미 쪽에 이제 그 원인을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북미 쪽 물론 이제 파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비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북미 쪽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던 게 조금 저는 모습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코스메카나 인글루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고객사 다변화, 고객사를 좀 더 확장시키는 문제가 나중에는 좀 크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글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산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